안녕하세요. 2019년 11월 3일 일요일입니다. 5.18 연구대생 채널에서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부터 제거되는 날까지 기승전결로 나누어 보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익 진영의 유튜브를 대표하는 방송들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수단으로 사용했던 태블릿 PC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그런 논란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태블릿에 접근하는 방법은 변희재 씨 말이 맞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갑식 기자의 말처럼 홍석현이가 모든 자료를 손석희에게 줬다. 그리고 그것을 갖고 내가 1등 공신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쳐도 홍석현이가 김정은의 지정을 받아가지고 남한 내에서 공작을 하는 북한 간첩의 총수는 될 수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제거하는 그 시간을 기승전결로 나누었을 때 결에 해당되는 시간에서 그냥 소모하는 그런 정도의 인물일 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한 북한의 공작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을 함과 동시에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홍석현이 태블릿 하나 주워다가 또 어떤 서류를 주워다가 조작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절대로 총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작의 총수. 홍석현의 중앙일보사는 김대중과 아주 긴밀한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김대중이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때 조중동 하면 대표적인 우익 신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김대중이 대통령 되고 나니까 김정일이가 조선일보사를 폭파해버리겠다, 이런 선언을 하죠. 그런데 실제로 김대중이가 대통령을 하고 있는데 김정일이가 공작원을 보내가지고 조선일보를 폭파해버리면 김대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김대중은 김정일을 달래면서 조중동에 대한 언론 세무 사찰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때 동아일보 회장의 부인이 너무 견디질 못해가지고 투신사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사도 뭐 말할 수 없는 압박을 받아가지고 문을 닫거나 다 잡혀가거나 무슨 수가 나야 되는 그런 기로에 섰을 때 이상한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바로 김대중이가 북한 보위부원을 중국에서 강제로 납치를 해옵니다. 불법으로. 그래서 안기부 남산 안가에 가둬놓고 고문을 하는데 이 사람을 잘못 잡아온 겁니다. 그때 김대중이가 영구 집권을 하려고 총풍 사건을 조작을 하려고 잡아온 사람이죠. 근데 사람을 잘못 집어가지고 아무리 고문을 해도 모르니까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안기부 직원들이 이거 사람 잘못 잡아왔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고문을 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대책회의를 하고 감시를 소홀히 하는 틈을 타가지고 북한 보위부원이 안기부를 탈출을 합니다. 그때 그 북한 보위부원이 한나라 당사로 도망을 갔으면 정말 좋았는데 나라가 망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어디로 도망갔냐면 중앙일보사로 도망을 간 겁니다. 밤중에 도망을 가서 택시비도 없어가지고 중앙일보 숙직실에서 택시비를 내주고 숙직실에서 기다리라고 하고, 다음날 북한 담당 기자가 출근을 해서 만나보니까 이 사람이 엄청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북한 보위부원이고 중국서 납치당해서 끌려와서 고문을 당하다 도주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믿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확인차 안기부에다 전화를 하는 겁니다. 안기부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나 이 중앙일보사 기자 누군데 혹시 찾는 사람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안기부에서는 뭐 반색을 하고 난리가 난 거죠. 북한 보위부원을 불법으로 중국에서 납치를 해서 고문을 했었는데 그 사람이 도망을 가서 없어졌으니 얼마나 난리가 났겠습니까? 그 사람이 혹시 한나라 당사로 도망갔다 하면 이거 정말 큰일 난 겁니다. 그렇게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중앙일보에서 전화가 왔으니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급하게 찾아와서 딜을 하는 거죠. 홍석현이하고. 그래서 북한 보위부원을 넘겨주는 대가로
조중동에 대한 언론 세움 사찰을 무마를 합니다. 그리고 그게 그렇게 끝나겠습니까? 이미 김대중은 자기 치부가 드러났는데 민주화의 화신이라고 자처했던 김대중이가 북한 보위부원을 중국에서 불법으로 또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한국으로 데려온 겁니다. 그것이 바로 대한항공 승무원 기장 옷을 입혀가지고 술을 먹여가지고 옷에다 술을 발라서 그렇게 해가지고 중국 공항을 통과해가지고 내려서 안기부로 끌고 갔던 겁니다. 그런 게 폭로가 되고 싶죠. 전 세계가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 김대중은 그렇게 딜을 해서 분마하는 게 아니라 조중동을 적화를 시켜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조중동이 이렇게 지금 변한 겁니다. 그리고 조중동에는 그때부터 호남 사람들이 입사를 해가지고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홍석현이는 그 정도의 인물이지 대한민국 전체를 주무르는 북한 공작부대 총수가 아닙니다. 그럼 안민석 의원이 총수냐? 그것도 아닙니다. 안민석 의원은 국정원 댓글 사건을 갖고 탄핵운동을 벌이려고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을 한 그해 12월 31일 날 분신 자살을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들통이 나는 거죠. 그 목적과 분신 자살한 사람의 신원 그리고 신고자의 신원 이런 것들이 다 들통이 나가지고 무마가 돼갖고 이틀 만에 망월동에 묻어버리는 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등장한 게 안민석일 뿐입니다. 안민석이가 무슨 대한민국 남한의 북한 공작원의 수괴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도 그냥 소모품일 뿐입니다. 소모품. 그런데 지금 변희재 씨가 하고 있는 재판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 개돼지 국민들에게 태블릿이 조작이 됐다. 그리고 그것이 대한민국 유수의 언론사, 그 다음에 검사들, 특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조작이 됐다는 게 법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면은 이 개돼지들이 또 관장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마치 그 태블릿으로 박근혜 대통령 제거에 폭탄이 터진 것처럼 또 문재인을 까내리는데 폭탄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남한에 있는 북한 공작원의 수괴가 신원이 밝혀지냐? 그건 아닙니다. 또 다른 일이죠, 그거는. 사람들은 청와대 행정관들이 그런 짓을 했다고 말을 하지만 청와대 행정관들이 앞장서서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세월호 사건이 아무리 커진다고 해도 세월호 사건 갖고는 탄핵이라는 절차를 밟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통사고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무리 수만 명이 죽었다 그래도 교통사고를 갖고 대통령을 탄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된다는 걸 알고 다시 방향을 푸는 거죠. 최순실 사건을 맞춰가지고. 그때 맨 처음에 조작을 했던 그 컴퓨터는 이런 컴퓨터입니다. CPU가 달린 큰 그런 컴퓨터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조작을 하다 보니까 앞뒤 정황이 안 맞는 겁니다. 최순실이하고는. 그래서 다시 조작을 할 때 그때 노트북을 갖고 합니다. 그것도 또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태블릿으로 조작을 하기로 결정을 내리고 바로 행정관들에게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청와대에서 그 사람들에게 압박을 가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은 나이도 많고 청와대 아주 오래 근무했었고 직급은 낮습니다. 그 사람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 아직까지 누구다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5.18 유공자 명단을 까면은 그 사람이 누구다고 찍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개돼지들이 생각하기를 북한이나 남한이나 똑같은 국민이고 똑같은 사람이니까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만 그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지금 5.18 방송을 해드렸을 때 그렇게 오랫동안 전투교육사령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전투교육사령부 장성들이 1980년 5월 18일부터 간첩이 돼가지고 그렇게 활동을 했겠습니까? 육군 소위 하나 만드는데도 사관학교 4년에 수많은 훈련을 거쳐서 소위 하나가 나오는 겁니다.
하물며 공작원을 만들 때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6.25 전부터 간첩이었었고 6.25 때도 간첩이었었고 그 후로도 간첩이었기 때문에 전투교육사령부에서 수많은 장교들을 오랫동안 포섭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투교육사령부로 교육을 받으러 오는 장교들 중에서 꼭 포섭을 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런 사람들을 전투교육사령부가 설립된 이후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포섭 활동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실이 이런데 홍석현이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최순실이가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도 북한 정보부에게 24시간 죽을 때까지 감시를 당했고 나도 그렇게 감시를 당했다. 이것은 탄핵이 아니라 바로 북한 공작에 의해서 우리 대통령이 제거된 것이다. 나도 억울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제거의 마지막 단계는 바로 난수 방송이 시작되면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아무튼 태블릿 PC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 이거는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태블릿 PC가 박근혜 대통령 제거의 모든 것을 다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5.18 때 북한군이 왔다 이런 주장을 한다고 해서 또 그것을 증명했다고 해서 5.18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는 게 아닌 것입니다. 5.18의 진실이 북한군 600명, 고종간첩 1000여 명, 김대중 사조직 1400명이 함께 작전을 했고 전투교육 사령부와 31사단 장성들이 거의 다 합세를 했다. 이것이 진실이듯이 박근혜 대통령 제거도 태블릿은 하나의 수단이었었고 누구누구가 어떤 모의를 해서 누가 괴수가 돼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제거를 했고 그 결정적인 단초들이 태블릿 PC였다. 그리고 세월호 사건은 실패를 했다.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진실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건 맞습니다. 손석희가 간첩입니까? 설사 간첩이라고 해도 직급이 높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이용을 한 것뿐입니다. 홍석현이가 간첩입니까? 간첩이면 수개입니까? 그냥 이용을 한 것뿐입니다. 정말 간첩들은 따로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1000만 명이 넘는 애국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래도 좋아요, 추천, 구독을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한국의 역사 왜곡으로 한국의 국력은 소진되어 가고 망국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한국의 역사 왜곡의 뿌리는 바로 5.18 역사 왜곡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려면 구독을 눌러서 많은 사람들이 5.18 역사 왜곡의 진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 채널은 진실 알리기 채널이므로 절대로 모금을 하지 않고 후원금을 받지 않고 좌우 차별 없는 사실만 이야기합니다.